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정혜경입니다. 기업의 ESG 경영이 주목받는 요즘 패션과 섬유 산업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경쟁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ESG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패션 브랜드의 현황은 어떨까요? 오늘 경세재민촉에서는 대한민국 패션 산업의 전망과 기업인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한국패션산업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연매출 1,500억 원이 넘는 중견 패션 브랜드 던필드 그룹의 창립자 서순희 회장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던필드 그룹의 서순희 회장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던필드 그룹에 대해서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네, 먼저 크로코다일이나 또 내지 피르가르댕, 또 던필드 레이디, 무신사에서 나오는 두펠이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우리 너무 익숙한 브랜드인데. 네, 그럼요. 네, 그 전부 다 저희 회사가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네. 저 회사 창립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네, 1993년도에 창립을 했으니까 한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유명 브랜드의 기업이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규모는 지금 코로나 되기 전에는 사실은 1,500억 이상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여파로 저희 회사도 비껴갈 수 없어서 조금 주춤하다가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는 다시 회복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목표는 지금 2천억 정도를 하기 위해서 심기일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사실은 첫 시작은 외국 라이센스 브랜드로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여성도 하고 토종 브랜드로서 또 온라인 브랜드도 하고 그래서 전문 뭐 패션 토탈 브랜드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유명 남성복 회사의 창업자이자 CEO가 여성분이라는 점이 정말 인상 깊은데요. 이 창립 당시의 이야기가 좀 궁금해집니다. 저는 그 여성 CEO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만 여성 CEO기 전에 그냥 CEO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아마 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을 더 많이 받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동기도 여성으로서 정말 이 시장의 문턱이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런 시장을 두드리는 여성 CEO가 있다면 용기를 좀 내고 좀 더 활로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그런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용기를 내고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첫 시작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을 때였습니다. 93년도였으니까요. 93년도에 창립할 때는 우리나라는 크게 유통 구조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백화점 유통, 대기업 전용물이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재래시장 유통이었습니다. 거기는 소상공인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유통구조.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라인이었는데 그 두 개 라인 중에서도 라이센스 브랜드 라인은 거의 소기업들은 구축하기가 절대 불가능한 구조였을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소비 성향은 그때 외국 라이센스 브랜드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때였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랬는데 그 중간 시장을 정말 뚫어야 되겠는데 자본력이나 뭐 모든 여건이 강고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대기업 정도의 자본력이 없고는 어떤 개인이 이런 상인들로서는 절대 불가한 그런 시장이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빈 시장이었다고 제가 봤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시면 감회가 정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회사를 만드실 때 그 봉제 공장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만드셨다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91, 2년도에는 그때 중앙아시아, 소련 연방이 이제 해체돼 가지고 그렇죠. 중앙아시아가 예, 예. 개발될 때였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남편하고 사별을 해서 예. 이제 혼자 됐을 때 아, 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됐었으니까 그때 우연한 기회로 제가 그쪽 사람들하고 이제 연이 닿아서 예. 제가 뭐 무역상이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 중앙아시아 군용기를 타고 보따리 장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 제가 자본이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뭐 우즈베키스탄, 알마타, 기르기스탄 뭐 그 중앙아시아를 다 다니면서 장사를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외국에 다니면서 한 장사의 경험으로 자본을 조금 모으게 됐었고 예. 되게 유행했습니다. 군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뭐 이러고 보따리 장사를 예, 했으니까. 그래서 그 자본을 모은 거를 좀 축적해서 안정되게 제가 패션 쪽을 패션 유통을 하면 앞으로 비전이 되고 또 제가 여성이니까 꼭 해보고 싶었던 그런 망이었기 때문에 봉제를 하는 것은 생산의 능력은 굉장히 오랜 또 예. 이제 노하우가 있는 것을 모아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유통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브랜드를 런칭을 해야겠으니까 제가 해외 브랜드를 크로코다일이라는 브랜드를 싱가포르에서 계약을 하게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와 뜻을 같이 할 그런 생산자 20-30년씩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진 그런 한 아이템으로 네. 그런 전문가들을 한 60명들을 다 시험이나 경력을 다 거쳐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이템을 배분을 했습니다. 다 나누어서 그들은 잘하는 생산을 하게 하고 나는 유통하는 것을 책임지기로 하고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이익을 골고루 나누고 또 한 번도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공정한 배분을 했고 또 제품 대금 결제도 한 번도 깎아본 적 없이 네. 철저한 신용을 지켰기 때문에 아마 그게 쌓여서 전국에 이렇게 대리점 내고 하는 거에 대한 신용을 쌓는데 제일 바탕이 되지 않았나. 근데 그거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나를 믿고 생산해 준 그렇죠. 사람들에 대한 옷들을 팔아내야 되니까 네. 그게 이제 목숨을 건 책임감 압박에 엄청난 이제 책임이 따라서 전국을 유통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의 시련은 아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리점이라는 그런 것들이 로드샵에 구축돼 있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전국에 다 그냥 뭐 봉고차에 뭐 잠사하면서 작은 매장들을 메리아스 매장들 이런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팔아봐 달라고 하고 또 그런 데서 신용을 쌓으면서 그거를 내 나외를 붙이고 내 매장 간판을 하나씩 붙이기까지 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팔아야 됐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많은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패션 브랜드 시장은 어땠는지 특히 점주분들이 좀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고 뭐 어느 업이든 안 그런 업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생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견뎌야 돼. 더보다 더 어려운 것도 견뎠는데 네. 제가 같이 견뎌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는 같이 한솥밥 먹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고통도 내 고통이다라는 생각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루 종일 문도 못 열고 있을 때 점주들을 생각을 하면 쌀도 똑같이 한 가마니씩 다 나누어
점포마다 보내보기도 하고 또 인테리어도 먼저 좀 보내보기도 하고 사실은 직원들 한 명도 감원시켜 본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또 급여도 삭감시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손실은 말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회사가 또 많이 커 나왔었고 그랬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은 제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 브랜드를 달았던 점포들은 네. 급격히 없어지거나 네. 또 그렇지는 않고 다 같이 거의 지금 살아 있습니까? 네, 다 견뎌 줬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점포를 새로 하겠다고 예. 점포를 내달라고 하는 점포주들이 많아가지고 야, 그래요. 저희는 급격히 늘리지는 않습니다. 원래. 회장님, 그런데 우리 섬유 봉제 산업이 네네.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으로 다 간업체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덤필들은 이렇게 성장을 해오고 지금도 성장하고 계시는데 어떤 비결이라도 있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K마크를 붙여서 옴니 우리가 외국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원단은 중국에 바행을 합니다. 네. 주문 생산을 하면서 주문을 하니까 이렇게 혼용률을 어떻게 해주세요, 가공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술 이전이 자동스럽게 다 돼버리는 그렇죠. 겁니다. 예. 중국에. 그리고 봉제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렇게 봉제를 하라고 하면서 기술 이전을 다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기술을 좀 더 가르치고 할 인재가 없는 겁니다. 다 나이가 60대, 50대, 뭐 70대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돼서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음악 하시는 문화적인 그런 분들도 한 6, 7분들도 몇 주씩을 벌으시는데 우리 섬유는 정말 감각이나 이런 쪽으로는 다 외국에서도 인정을 해주는데 온리 코리아 마크가 안 붙어지는 거예요. 제가 국회에 가서도 협회에 가서도 아주 제가 많은 걸 제가 제안을 합니다만은 요 얼마 전에 국회에 가서 제가 발의하게 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인력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할 테니 2가지만 해소해달라. 우리도 K마크를 붙여서 온리 우리나라의 그런 걸로 여러 수조를 만들고 많은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 2가지만 해소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우리 섬유인들이. 그랬더니 어떤 거냐 물었어요. 원자재를 원가를 좀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다. 또 인력이 없다. 사람이 없다. 네. 회장님 말씀대로 요사이 이제 섬유 제품들도 네네. 가격도 높아지고 브랜드가 높아지니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나름대로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 데려와 가지고 우리 유능한 섬유 인력이 결합이 돼서 좋은 제품만 생산하고 말씀대로 회장님 말씀대로 좋은 브랜드만 붙이면 뭐 K 그 섬유 제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중국에서는요. 예를 들어 우리가 원단을 주문할 때게 우리나라에는 한 5천 야드라는 그런 숫자를 주문을 하면 그 작아서 좀 못한다고 시험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중국이라는 그 큰 나라에서 오케이를 합니다. 근데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공 방법도 혼용률도 울을 몇 프로 쓰고 폴리를 몇 프로 쓰고 레이온을 몇 프로 쓰고 가공은 몇 번 깎고 가공 뭐 이렇게 가공료는 뭐를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도 오케이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가격이 아주 좋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주문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오케이가 떨어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는 5천 야드밖에 안 주문을 받았는데 우리한테 받은 것은 고품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럽에다가 여러 수십만 야드의 오다를 받아서 굉장히 많이 이익을 창출을 해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은 우리를 테스트를 했어. 우리 기술을 다 이전받아서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문한 거는 아무리 작아도 한국에서 주문한 거는 무조건 다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서 오다를 오케이 하는 거예요. 한 2년만 주문 안 하면
중국은 그런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패션은 반도체 같은 거는 기술 이전을 하면은 그 받아가 버렸으면 그 끝이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계속 패션은 한 가지 원단 가지고 몇 년을 못 쓰기 때문에 한번 2년만 딱 주문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딱 가두고 우리가 여기서 해버리면 중국은 우리하고 경쟁 주문하지 않는 순간부터 오다는 같이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희망이 훨씬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주문해서 이전시킬 때마다 너무 막 부글부글 애국심이 생겨지는 거죠. 그게 아까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섬유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좋은 그런 안이 정부에서 줘서 해결할 수만 있단다면 다시 우리 섬유도 아마 어느 아이템들보다 못지않게 다시 재도할 수 있을 거라고 사양산업 절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회장님 말씀처럼 동대문 가서요. 네. 그런 섬유 하시는 분 만나보면 진짜 기술이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져서 그렇지 잘만 만들어 놓으면요. 회장님 말씀 충분히 성공합니다. 우리나라의 의식주 중에서 예. 의가 제일 앞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왜 의가 앞이겠습니까? 그만큼 감각이 뛰어나고 그 의를 중요히 여긴 조상들의 어떤 흘러내리는 어떤 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살리면 아마 다시 1차 산업이 아니라 연구에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좋은 일자리로 고급 인력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즘 기업에는 ESG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에도 친환경과 ESG 경영에 대한 이슈가 있을 텐데요. 회장님께서도 올해 ESG 소통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다고요? 친환경 이런 재해 이런 거는 좀 멀리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아직은 나하고는 좀 멀리 있어도 되는 것쯤을 사실은 생각했는데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또 섬유에서는 이태리에서 뭐 환경 오염시킨다고 막 데모 패션쇼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옛날에 93년도에 의류를 선톡할 때에 그때의 감이 좋게 봤을 때의 느낌이 있었던 것처럼 또 뭔가가 딱 왔었어요. 제가 아 갑자기 내 수출길이 막힐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참 뭐 페트병 재활용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그걸로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우리 패션 유통에서 할 수 있는 이 재활용이나 이런 재사용 소재나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 제가 무슨 뭐 봉투나 뭐 이런 거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를 쓴다거나 이건 너무나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리고 있는 거는 뭐인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가로 팔고 있는 브랜드들이 하는 옷들이 너무 쓰레기로 많이 쌓이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에 착안을 한 거죠. 그러면 내 회사에서는 어떤 게 있는가? 우리 회사는 3년이 좀 지난 제품들은 땡이라고 치면은 막 길거리에 그래서 막 길거리에 싸게 막 굴러다닙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소비자나 이런 신뢰도 이미지 생각해서 저희는 제가 30년 하면서도 땡을 쳐본 적이 없습니다. 뭐 2월 제품이 나와도 다 완성을 다 손질해서 재고를 사입는 소비자조차도 자존심을 생각해서 완성시켜서 새 옷처럼 해서 제가 판매를 했지 막 이렇게 함부로 해서 파는 것을 제가 용납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랬는데 한 3년 지나고 나면 그렇게 완성시킨 옷도 아무래도 컬러도 변하게 되고 좀 좋지 않아서 그런 거를 그동안에 제가 소각을 했어요. 소각을 해서 그거를 법인세 조금 공개받고 없앴습니다. 그랬는데 그 태우면서 물론 에너지도 타게 됐고 돈도 들었고 환경오염을 많이 네, 환경오염을 시킨 내가 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 해서 그거를 막 창고에 있는 대로 무지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외국에를 어디 기부를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랬더니 외국에 기부한 그 못 사는 나라에서 라이센스 브랜드가 그렇죠. 있었던 거예요. 재수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한두 푼이 아니고 수억을 물어줬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기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이거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으려면은 네. 연구를 해서 혼용률 다 구분해서 재생산, 재섬유로 만든다면은 재활용도 되고 페트병 저또 석유에서 나온 재생 원료에서 옷도 하는데 이거 된다는 생각에 제가 국회에서 발의했어요. 네. 네. 법안 발의를. 네. 그 국회의원들이 한 13명 딴 걸로다가 그 발의를 하는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나 이런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나는 이걸 재활용, 재섬유 소재를 하고 싶은데 이걸 연구하는 팀을 붙여서 하게 해달라. 그래서 만약에 그거 재섬유가 되게 되면 코타제를 쓸 수 있게 그린 마크나 이런 걸 국가에서 인정하게 해주고 내가 수출할 때 저금을 하게 해서 그거를 활용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해달라. 네. 코롱연구소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자기들도 있다. 네. 그래서 9월 달에 우리 회사와 1호로 MOU를 해서 그걸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아마 실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걸 뭐 지원을 100억을 받아서 연구를 할 수 있다니까 개인이 연구하지 않아도 되게 돼서 제가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재고도 ESG에 참여될 수 있고 섬유도 좋게 잘해서 크게 우리가 잘 쓸 수 있겠다. 좋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목적을 가지고 뭔 일을 해보겠다 하는 여성들이 있단다면은 바라는 마음은 없어야 될 것 같고 여성이라는 생각을 먼저 잊어야 된다 이런 말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하려고 하는 뜻이 있으면은 사실은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아서 정말 길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를 만약에 찾아온다면은 언제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정말 아낌없이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 후배 양성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섬유 패션 쪽에 제가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 또 협동조합의 뜻이 있으신 분이 있단다면은 정말 진심으로 도울 생각이 있으니까 저를 찾으시기를 이 자리를 비롯해서 홍보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주목하라라는 말이 있죠. 오늘 서순희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덤필드 그룹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 나가고 패션 선두 기업이 되어가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패션 산업이 세계에 우뚝 서기를 바라면서 덤필드 그룹의 뚝심 있는 행보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